오늘 새벽 전북 부안 격포항에서 출발한 배가 뒤집혀 타고 있던 낚시 승객 4명이 숨지고 선장과 나머지 승객 14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인줄에 걸려 전복된 거란 주민들의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해경이 랜턴을 켜고 물에 빠진 사람을 찾습니다. 헬기는 구조자를 이송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7.9톤급 낚싯배가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 등도 동쪽 1.6km 해상에서 인근을 지나던 예인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장 등 18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 16명은 지나가던 낚싯배에, 2명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신 분, 그분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시는 분들 먼저 구해주라고 해서 밧줄을 던진 다음에 한 명씩 끌어서 50대 3명과 70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저체온증과 타박상 등으로 정읍과 부안, 익산 등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오늘 낚시를 하기 위해 배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엔 파도가 거세거나 안개가 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예인선에 예인줄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인선이 예인줄로 바지선을 끌던 중 사고 난 배가 이 줄에 걸려 전복됐다는 겁니다. 해경은 양측 선장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어제부터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만 5천여 명이 몰렸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은 매우 혼잡했습니다. 다음 주면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여전히 안전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입구에서 약 1km 떨어진 곳까지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항공우주 방위산업 행사를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행사장 안도 임산인해입니다. 식사 줄도 너무 길고 화장실 줄도 너무 길어서 일단 야외 공연만 보고 실내 관람은 안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행사가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된 어제는 더 혼잡했습니다. 어제만 2만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입구에 한 파라명 입은 안내 요원 한 대여섯 명하고 경호 요원들 한 대여섯 명, 그게 다예요. 10시 반이 넘어서 경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몰리면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주최 측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온라인 예매와 현장 구매를 막았고 성남시도 부랴부랴 통행을 조심하란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셔틀은 계속 사람이 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빼곡히 또아리를 트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성남시 측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진 않았고 주최 측 경찰과 주차 단속과 인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나무 품종의 종자를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지난해 이곳에서 화재가 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건공사에 약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미 임시 저장소는 꽉 찼는데 공사는 내후년에야 시작됩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 밖으로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충주에 있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숲 조성을 위해 국내 주요 나무 품종의 종자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종자 은행 같은 곳입니다. 소나무, 백합나무 등 주요 품종 43종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지난해 불이 난 건물입니다. 이곳에 보관 중이던 종자는 지금은 뒷건물에 임시로 보관 중입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종자를 급히 옮겼지만 뒤쪽 건물 저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해 일부를 다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구 공사가 시급한데 예산 등이 부족해 내후년에야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합니다. 저장고 등이 특수 장비다 보니 약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숲 조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공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화재 예방 설비를 갖추는 일에도 안전을 기해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화재 피해액 등을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보건공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해 종자 폐기는 막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래 숲을 살리는 종자은행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시급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불리죠. 하지만 생계 문제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수이수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전합니다. 대나무에 인두로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낙죽장 국가무형문화재 김기찬 씨. 40년 경력에도 이수자인 큰아들에게 일을 물려주는 건 고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난 이걸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우는 2세들은 경제 쪽으로 우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는 일이에요. 무형문화재는 보유자와 후보군인 전승교육사 외에 이수자에겐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2019년 우수이수자 제도가 실시됐지만 한 차례 8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20년을 배운 김기찬 씨 큰아들도 우수이수자로 선발된 적이 있지만 아직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림길에 서 있죠, 지금. 생계가 가장 컸죠. 일단 결혼을 포기해봤어요. 그거를 해놓고 넘어가고 보니까 결혼을 안 해도 이거는 못 살겠더라고요. 해마다 이수자는 7,000명 안팎인데 이 중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는 건 18명 정도입니다. 평균 0.25%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우수 이수자 추천권이 있는 보유자가 없거나 한 명뿐인 종목은 더 열악합니다. 영산강의 고운 무명을 짜는 나주 셋골 나이 35년 경력의 이수자 원경희 씨. 보유자인 시어머니가 고인이 된 뒤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를 딱 끊어버리면 전혀 없어져 버리잖아요.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우수 이수자 278명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체 이수자의 4%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본인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소멸 위기에 놓인 종목은 긴급 보호를 하고 있고 우수 이수자 선정 과정도 더 간소화해 지원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